무엇을 해도 마음이 나아지지가 않는 날이 있어요. 낮 시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칭찬을 받았어도 아이랑 같이 노래를 부르고 피곤하니까 얼른 떼쓰지 말고 자자 라고 하고 잠을 자도 밤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이가 자기 전에 투정을 많이 부려서일까요? 제가 마음이 불안정해서일까요? 진실은 다 알고 있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효과 없는, 효력 없는 그런 말들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떨리고 무거워지고 그래요. 착취라는 말이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착취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가 않고 끌려다닌 게 되어버렸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마음이라도 좋게 마무리하지, 마음이라도 좋게 편하게 그냥 원래 내가 혼자서 있을 때처럼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사람을 궁지에 몬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만큼의 깜냥이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할 때 사실 사회생활에서는 넌지시 거절을 하면 조율이 가능해요. 힘든 건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럴 때면 그냥 제3자가 있을 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뭔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폐쇄되고 고립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보를 찾아봤을 때나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거나 방법을 물어봐서 찾아볼 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세상엔 많은가 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나서 그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끝. 그거에 대해서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쪼잔하게 복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보면 친구들이랑 찌질하다 막 이런 용어를 썼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상대방이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저는 그것을 따라요. 왜냐고요? 제가 인정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고.
근데 본인이 선택해놓고 본인이 흔들리거나 뒤집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 본인이 뒤집어 놓고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마음 아픈 것까지 상대방한테 책임지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정말 화가 나요. 저는 제가 건강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고 속병이 난다면, 그리고 화병이 난다면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전 나름 조심스러워요. 뭔가 처음 봤을 때 크게 그렇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과 그렇게 잘 모르겠을 때가 더 많아요. 몇 번 만나보고 친해지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런 시작을 제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전가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상대방의 감정까지 끝도 없이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도 못해요. 성인이 되면 부모님도 못한다고요. 그거를 왜 또래인 나에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보다 더한 것을 어디서 찾으려는 거죠? 그런 건 이 우주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떼고 땡깡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받은 사랑이 충분해서 그런지 적어도 엄마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희생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게 부족해서 어떠한 저에게 부모의 사랑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대신 저는 필요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찾아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저도 도움을 받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핑계를 대면 편하죠. 상대방 때문이다. 책임져라. 그게 사랑인가? 사랑을 달라는 건가? 근데 있잖아요.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한테도 사랑을 주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냥 이게 흑역사가 될 수 있지만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당사자 앞에서 못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사자 앞에서도 다정하고 매너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1대1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 얘기를 못하는 얘기는 1대1로 있을 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를 혼낼 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할 수 있고요. 절대 착한 척 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20살이 되고 나면은 어렸을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제 그만 겪어야 돼요. 물론 20살이 넘어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30살이 넘어서는 그러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만이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변에 사랑도 주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 같아요.
40살이 넘어서 50살이 넘어서 60살이 넘어서 계속 괴롭힐 거잖아요. 안 그러면 어른 같지도 않게. 저도 아직 어른은 덜 됐어요. 저도 힘들 때 하소연하고 저도 이렇게 화도 내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뒷말이나 하고 소문이나 내고 그러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 못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끝인 관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